안녕하세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여성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왜 그녀 곁에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이 질문의 답은 외모나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 우리가 감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영혼의 영역에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평생을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우리 내면에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어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탐구할 15가지 비밀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빛나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상처받았다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완벽해지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다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연기하며 진짜 자신을 숨긴 채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가면을 조심스럽게 벗어볼 것입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이 15가지 비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나무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를 이해하면 다음 것이 보이고, 그렇게 하나씩 깨달음을 얻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실함이 당신을 자석처럼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융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라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고 숨기려 했던 모든 것들의 집합소입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 인정받지 못한 슬픔, 거부당했던 욕망들이 모두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그림자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 자신은 오직 빛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인 척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부정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어둠 속의 괴물처럼 점점 더 크고 무섭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튀어나와 우리 삶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진정으로 매력적인 여성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림자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기를 기다리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 울고 있던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림자를 포옹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창조적인 힘으로 변합니다. 감춰졌던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완전한 자신이 됩니다. 더 이상 반쪽짜리 삶을 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기쁨과 슬픔을 모두 품은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온전함에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성의 향기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사람들도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느낍니다. 그녀가 먼저 용기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상처의 연금술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크고 깊어서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상처는 작지만 무수히 많아서 우리 영혼을 천천히 잠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처를 숨기려 합니다. 없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상처는 썩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상처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부름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상처를 연금술로 바꾸는 여성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눈물을 흘릴 때 흐르게 두고 분노를 느낄 때 느끼게 둡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상처를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너무 깊어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걷습니다. 한 걸음씩 더디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이런 여성은 독특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어둠 속을 걸어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약해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상처받은 채로 있어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것이 진정한 매력의 근원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춤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안에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적 측면이 있고 남성 안에는 아니마라는 여성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에너지의 균형이 우리의 완전함을 만듭니다. 현대사회는 여성에게 강해지라고 요구합니다. 독립적이고 성공적이고 약함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남성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발달시킨 나머지 여성적 에너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증명하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드러움, 수용성, 직관, 양육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여성들은 지나치게 수동적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여성성이 아니라 억압된 여성성입니다. 진정으로 균형 잡힌 여성은 두 에너지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필요할 때는 강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도 압니다. 그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과정을 즐길 줄도 압니다. 그녀는 주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따를 줄도 압니다. 이런 유연성이 그녀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전사처럼 강하고 때로는 시인처럼 감성적입니다. 때로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때로는 현자처럼 지혜롭습니다. 남성들은 이런 여성에게 깊이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녀 안에서 자신의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성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강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약함도 때로는 용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 안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관찰해 보세요. 어느 쪽이 지나치게 강한가요? 어느 쪽이 억압되어 있나요? 균형을 찾는 것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투사의 철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이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연애 관계에서 이런 투사는 극대화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봅니다. 우리의 이상형을,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의 완전함을 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상은 깨집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투사한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점과 한계를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관계는 깨집니다. 융의 개인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이 투사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게서 보는 것이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억압된 측면을 대표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강하게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이 부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투사를 철회한 여성은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완전해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자나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를 있는 그대로 결점과 장점을 모두 가진 인간으로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사랑, 조건이 아닌 수용에 기반한 사랑, 이런 사랑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환상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여성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을 신이나 악마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인간이 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그 수용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고독과의 화해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은 실패의 증거이고 혼자 있는 것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매달리고 소음으로 침묵을 메우고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윤근 말했습니다. 진정한 개인화는 고독 속에서 일어난다고. 우리가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과 마주할 때 진짜 자아를 만날 수 있다고.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인한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회가, 가족이, 친구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고독과 화해한 여성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도 완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즐기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탐구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을 줄 아는 여성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필요해서 관계를 맺지 않고 선택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 안에서 완전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것은 진정한 나눔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자급자족하는 에너지에 끌립니다. 그녀는 그들을 질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며 그들의 부재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가장 깊은 친구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비밀은 직관의 목소리입니다. 윤근 직관을 무의식과 소통하는 창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직관은 논리나 이성을 넘어서는 알미입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느낌, 증명할 수 없지만 진실한 지식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성과 논리를 숭배합니다. 데이터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직관을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여도 머리로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항상 깨닫습니다. 직관이 옳았다는 것을, 내면의 목소리가 경고했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왜 내 직관을 믿지 않았을까? 직관을 신뢰하는 여성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감지합니다. 상황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봅니다. 사람들의 가면 뒤에 있는 진짜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신호를 의식으로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억압했습니다. 직관을 회복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에게 불편함을 줄 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긴장하거나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직관적인 여성은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그녀는 압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관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이런 여성의 통찰력에 놀랍니다. 그녀는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숨겨진 두려움을 감지하며 그들의 진짜 필요를 봅니다. 이것은 그들을 노출되고 이해받는 느낌을 동시에 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만큼 강력한 연결은 없습니다. 7번째 비밀은 원형의 춤입니다. 융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는 집단 무의식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인류가 공유하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영웅, 현자,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같은 원형들입니다. 이 원형들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 원형들의 드라마를 살아갑니다. 많은 여성들이 하나의 원형에 갇혀 삽니다. 어떤 이는 영원한 어머니로만 살고, 어떤 이는 순진한 소녀로만 살며, 어떤 이는 전사로만 삽니다. 하나의 원형만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만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완전한 여성은 다양한 원형을 자신 안에서 춤추게 합니다. 그녀는 때로는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고, 때로는 열정적인 연인이 되며, 때로는 지혜로운 노파가 되고, 때로는 순수한 소녀가 됩니다. 그녀는 한 가지 역할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삶의 요구에 따라, 상황의 필요에 따라 그녀는 유연하게 변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분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모든 원형이 하나의 중심, 진정한 자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면적이지만 조각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이런 여성의 깊이에 매혹됩니다. 그녀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새로운 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온전함입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원형들이 살고 있나요? 어떤 것은 과도하게 발달했고 어떤 것은 억압되어 있나요? 모든 원형에게 목소리를 주세요.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완전한 여성이 될 것입니다. 8번째 비밀은 상징의 언어입니다. 무의식은 논리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과 이미지의 언어로 말합니다. 꿈, 환상, 예술, 신화는 모두 무의식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언어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꿈을 무의미한 뇌의 잡음으로 여기고 상징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상징들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징의 언어를 이해하는 여성은 자신의 무의식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꿈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며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끌리는 이미지나 상징에 주목합니다. 왜 나는 바다에 끌리는가? 왜 나는 늑대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는가? 왜 나는 특정 색깔이나 숫자에 민감한가? 이런 질문들은 무의식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상징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부정하는 것을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드러냅니다. 상징과 친숙한 여성은 더 풍부한 내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의 상상력은 활발하고 그녀의 꿈은 생생하며 그녀의 직관은 상징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녀는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 글쓰기, 춤, 음악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런 창조적 표현은 치유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와 변화시킵니다.
남성들은 이런 여성의 신비로움에 끌립니다. 그녀는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뒤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그녀의 행동 뒤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삶을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한 이야기로 살아갑니다. 당신의 꿈을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끌리는 이미지와 상징에 주목하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9번째 비밀은 대극의 통합입니다. 융은 우리 삶이 대극의 긴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의식과 무의식, 남성과 여성, 삶과 죽음. 이 대극들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보완합니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극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빛만 원하고 어둠을 거부하며 선하기만 하려 하고 악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태도는 불균형을 만듭니다. 거부된 쪽은 그림자가 되어 더 강력하게 돌아옵니다. 개인화의 핵심은 이 대극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인정하고 선과 악이 모두 자신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며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극을 통합한 여성은 극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슬픔을 모두 느낄 수 있고 강함과 약함을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며 주고받는 것의 균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회색의 다양한 음영을, 복잡성을, 모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완전한 선이나 완전한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빛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관점은 그녀를 판단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과 타인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여성의 균형 감각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극단적이지 않고 히스테리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고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 안의 대극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쪽을 받아들이고 어떤 쪽을 거부하나요? 진정한 통합은 양쪽 모두를 포옹할 때 일어납니다. 10번째 비밀은 초월적 기능입니다. 윤기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무의식이 의식을 보상하고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무의식은 반대 방향으로 당깁니다. 이 긴장에서 제3의 것이 탄생합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대극의 충돌에서 나오는 창조적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너무 이성적이고 통제적이라면 무의식은 감정과 직관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을 견디고 양쪽을 모두 인정하면 새로운 통합된 방식이 나타납니다. 초월적 기능을 활성화한 여성은 창조적입니다. 그녀는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의 새로운 결합을 찾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내면의 갈등이든 관계의 갈등이든 그녀는 그 긴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대극의 긴장을 견디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양쪽 사이에서 찢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섣부른 결정으로 긴장을 해소하는 대신 그 불편함을 견디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답이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도출한 답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올라온 통찰입니다. 그것은 양쪽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양쪽을 초월하는 해결책입니다. 이런 여성은 관계에서도 창조적입니다. 그녀는 갈등을 피하지 않지만 파괴적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차이를 인정하고 긴장을 견디며 새로운 이해의 장소를 찾습니다. 남성들은 이런 여성과의 관계에서 성장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도록 도전하고 복잡성을 받아들이게 하며 창조적 해결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11번째 비밀은 자기의 만다라입니다. 융은 개인화 과정의 목표가 자기, 즉 진정한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융은 만다라가 자기의 상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다라는 중심을 가진 원형적 이미지로 동양에서는 명상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융의 환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발적으로 만다라를 그렸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기와 연결된 여성은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혼란이나 타인의 의견이 그녀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가치를 알며 자신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심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성장하며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열이 아니라 심화입니다. 그녀는 더 깊이 자신이 됩니다. 자기와의 연결은 명상, 성찰, 창조적 표현을 통해 강화됩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만다라를 그리는 것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예술적으로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그리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중심과 연결됩니다. 자기와 연결된 여성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매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확고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권위입니다. 사람들은 그녀 곁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녀가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중심을 찾도록 영감을 받습니다. 남성들은 이런 여성의 안정성에 깊이 끌립니다. 현대 세계는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신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등대와 같습니다. 그녀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안정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12번째 비밀은 집단적 무의식과의 연결입니다. 융은 우리의 개인적 무의식 아래에 더 깊은 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무의식으로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원형적 이미지와 본능의 저장소입니다. 이 층위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문화와 언어를 넘어 우리는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집단적 무의식과 연결된 여성은 보편적인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개인적이지만 그녀가 그것을 표현할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자신의 상실과 슬픔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경험한 상실의 원형적 경험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실을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봅니다. 이런 연결을 만드는 능력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집단적 무의식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 이야기가 어떻게 더 큰 인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물어야 합니다. 내 고통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고통과 연결되는지, 내 기쁨이 어떻게 우주적 기쁨의 일부인지 보아야 합니다. 이런 여성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류 전체와 자연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 연결감이 그녀에게 의미와 목적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남성들은 이런 여성의 깊이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이고 독특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녀를 통해 그들은 더 큰 전체와 연결됩니다. 당신의 경험을 더 큰 맥락에서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인류의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탐구하세요. 13번째 비밀은 동시성의 마법입니다. 윤근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로 연결된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당신이 필요로 하는 답이 우연히 본 책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윤근 동시성이 무의식과 외부 세계의 연결을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성에 열려있는 여성은 삶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그녀는 우연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의미를 탐구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우주가 내게 보내는 신호는 무엇인가? 이런 관점은 삶을 의미로 가득 채웁니다. 아무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경험, 모든 우연이 더 큰 패턴의 일부입니다. 동시성을 경험하는 능력은 직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동시성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여성은 마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의 삶에서는 놀라운 우연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시에 나타나고 그녀가 찾던 답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이것은 운이나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삶의 더 깊은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여성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삶도 더 마법적이 된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표면 너머를 보도록, 의미를 찾도록, 우주와 연결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들에 주목하세요. 그것들은 무의식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14번째 비밀은 노년의 지혜입니다. 윤근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와는 다른 과제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 자아를 확립하는 것, 사회적 역할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를 발견하는 것,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년에 위기를 맞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성공, 인정, 물질적 성취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더 깊은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노년의 지혜를 받아들인 여성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녀는 배우고 성찰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빛이 그녀를 빛나게 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자유가 그녀를 놀랍도록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노년의 여성은 젊은 여성과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표면적이지 않고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존재에서 나옵니다. 남성들, 특히 성숙한 남성들은 이런 여성에게 깊이 끌립니다. 그녀는 평화롭고 지혜롭고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나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심화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더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15번째 비밀은 사랑의 연금술입니다. 모든 비밀의 정점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윤기 말하는 사랑은 로맨틱한 환상이나 의존적인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개인이 자신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도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투사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우리 자신의 완전함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실망으로 끝납니다. 연금술적 사랑은 다릅니다. 이것은 두 온전한 개인의 만남입니다. 각자가 이미 자신의 개인화 과정을 걸어가고 있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으며 자신의 중심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치유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고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갈등은 파괴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각 갈등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우리의 투사를 철회하며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도록 초대합니다. 연금술적 사랑을 실천하는 여성은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가면 없이, 방어 없이 두 영혼이 진실하게 만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취약함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것, 상처받은 부분까지 드러내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취약함에서 가장 깊은 연결이 생깁니다. 이런 사랑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관계는 연금술의 도가니가 되어 두 사람 모두를 더 순수한 금으로 정제합니다. 남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표면적인 매력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만남입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여성과의 관계는 그들도 자신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법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더 나은 버전의 자신으로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함께 15가지 비밀을 모두 탐험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곳을 떠나 어둠 속으로 들어갔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을 마주했으며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은 시작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만났고
상처를 연금술로 바꾸는 법을 배웠으며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했습니다. 당신은 투사를 철회하고 고독과 화해했으며 직관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원형들과 춤추고 상징의 언어를 이해하며 대극을 통합했습니다. 당신은 초월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기의 만다라를 발견했으며 집단적 무의식과 연결되었습니다. 당신은 동시성의 마법을 경험하고 노년의 지혜를 받아들였으며 사랑의 연금술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새 매력적인 여성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매력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빛입니다. 당신이 온전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자동으로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짜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립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그들도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개인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히 도달하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매일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안전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신으로 용감하게 살 것인가? 상처를 숨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치유의 도구로 바꿀 것인가? 그림자를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포옹할 것인가? 이 선택은 매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번 당신이 진정성을 선택할 때 당신은 더 온전해집니다. 이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 이 길을 걸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당신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분열에서 온전함으로.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집단적 무의식을 통해 모든 인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모든 사람의 고통이고 당신의 치유는 모든 사람의 치유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치유할 때 당신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완전한 존재가 함께 춤추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과 사랑에 빠지세요.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사랑하세요. 자신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포용하며 미래를 신뢰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 당신은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집착 없이. 이것이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당신도 자유롭고 상대방도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가고 두 걸음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빛을 향해 걷고 있는가? 당신이 진정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달리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여정은 독특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 일어나세요. 실수할 때 배우세요. 어둠에 빠질 때 빛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상처, 모든 어둠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이제 그 힘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그것으로부터 살아가세요. 당신은 진주 조개와 같습니다.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조개는 그것을 배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진주층으로 감쌉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래알은 아름다운 진주가 됩니다. 당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랑과 인식으로 감쌀 때 그것은 지혜의 진주가 됩니다. 당신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포용할 때 그것은 당신의 빛을 더 밝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들은 것을 가슴에 새기세요. 하지만 그것을 교리로 만들지 마세요. 이것은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지도입니다. 당신 자신의 길을 찾으세요. 당신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세요. 당신 자신의 빛을 빛내세요. 세상은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허락을 줍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의 치유가 다른 사람의 치유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빛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니 나가세요. 용감하게 살아가세요. 진정하게 사랑하세요. 깊이 느끼세요. 완전히 존재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 완전합니다. 당신의 여정의 축복을, 당신의 치유의 축복을, 당신의 사랑의 축복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 자신에게 축복을. 만약 오늘 밤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만약 당신도 이 여정을 걷고 있다면, 만약 당신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댓글에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부담 없이 나눠주세요. 이곳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치유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빛입니다. 당신의 어둠 속에서 당신의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